스타트업들이 대학살됐다. 원래 그들이 준비하던 서비스들을 다 오픈AI가 만들어버려서 우리 이제 장사 접어야 된다. 현타 온다. 우리 이제 뭐 하지? 스타트업들 다 지금 단체 멘붕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방향을 설정하고 갈 때가 아닌 것 같고 관찰할 때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단테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이 정말 오랜만인데, 제가 이제 단테님 채널 자주 보거든요. 근데 갑자기 얼마 전에 테크 업계가 지각 변동을 한 것 같다라는 이제 영상을 보고, 나도 이건 좀 큰 건이다라고 해서 덥석 물었어요. 오랜만에 이제 근황도 좀 얘기해 주시고, 좀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단태라고 하고요. 주식만 다루지만 원래 제가 개발자이기 때문에 맞아요. 테크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지난 한 6개월 동안 일어났던 사건 중에서는 가장 크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제 1년 단위로 하면 챗GPT가 나온 게 제 가장 큰 사건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가장 큰 네, 그 사건이라고. 이후로는 저는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 업계가 또 테크 업계 전체가 판이 바뀔 수도 있는 시작이 될 만한 사건이 며칠 전에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투자하시는 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테님도 채널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하워드 막스가 씨 체인지라고 했죠. 상전 벽해다. 그냥 완전히 바뀌었다. 정신 차려라 얘들아.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정도 급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맞아요. 저는 뭐 딱 이 상점벽해의 시작점이 아닐까 지금이. 야, 그 정도예요. 네, 그런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아서. 단테님이 이게 지금 억울한 거 아닌가. 물론 모르겠어요. 이제 솔직히 약간 이것도 있어. 그러니까 워낙 유튜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 삶이 조금 어그로가 되긴 했는데요. 삶이 어그로가 됐다. 네. 삶이 그 약간 몸에 패시브로 어그로를 하고 있는 거는 있긴 한데 개발자 컨퍼런스가 네네. 챗GPT를 만든 오픈AI에서 개발자 컨퍼런스를 했는데 원래 저는 영상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밤에 그냥 심심해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네. 유튜브에서 그거를 컨퍼런스를 하길래 그냥 보면서 딴 일을 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영상을 틀어놓고 이제 그냥 딴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계속 빠져든 거야. 이 컨퍼런스 내용에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딴 일을 하다가 딴 일 집어치고 완전 이제 정독하면서 컨퍼런스 끝까지 볼 정도로 어쨌든 저한테는 너무나 인상적인 사건이었고 네. 스타트업 업계에 계신 분들도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고 어떤 분은 스타트업 대학살이 났다. 대학살이. 학살. 왜냐하면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하던 거를 오픈AI가 훨씬 더 손쉽게 다 해결을 해버렸거든요. 네. 스타트업들이 원래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들을.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인공지능 챗GPT가 나와서 챗GPT를 보고 와 이거면은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졌던 수많은 AI 스타트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AI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하려고 막 준비하고 했던 거를 그냥 다 해버려가지고 학살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죠. 그렇죠. 원래 하던 것들 지금 다 짐 싸야 돼요. 똑같은 거, 네, 짐 싸야 돼요. 그 정도야? 네네. 왜 짐 싸야 되는지 제가 일단 어떤 것들을 발표했는지를 설명하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무슨 행사였어요? 일단은 이제 이 데브데이라고 해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발표 시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의 이제 그런 테크 회사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통씩 다들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이런 새로운 게 남았어 보여줄게. 오픈 AI도 처음으로 한 거죠. 이거를 이제 챗GPT 공개했을 때야 뭐 딱히 그런 개발자 행사를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개발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발표를 했는데 크게 3가지 정도가 발표가 됐어요. 그 첫 번째는 원래 저희가 쓰고 있는 게 그냥 GPT-4인데 여기에 조금 더 좋은 버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GPT-4 터보라는 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챗 GPT-4가 더 빨라지고 더 저렴해지고 더 많은 양의 텍스트를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게 각각 다 좀 어떤 뭐랄까 쓰면서 좀 불편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개량이 됐다. 싸졌어요, 더 싸졌어요. 가격도 싸진 데다가 더 많이 읽힐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책 몇만 권 읽힐 수 있다면 그런 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들어가는 게 한 번에 300쪽. 책 300쪽 분량. 책 300쪽 분량이면 근데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거 그냥 인터넷 웹페이지 있는 거 다 긁어서 집어넣어도. 근데 이제 챗GPT 많이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원래는 제한이 좀 있었거든요. 맞아요. 한 몇 페이지 정도? 책 한 뭐 10페이지? 뭐 그 정도만 넣어도
잘리는 거야. 인풋이 너무 많다. 잘렸는데 이제는 한 300쪽 분량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죠. 챗GPT로.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요건 약간 좀 뭐랄까 상대적으로 조금 스키다시였고. 아니 근데 사실 이것도 되게 큰 이것도 큰 진보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는 뭐 좀 조금씩 하던 게 어쨌든 GPT가 성능적으로나 아니면 비용적인 면에서 훨씬 더 개선됐으니까 그런 걸 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300쪽짜리 넣는다. 이것도 뭐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좀 스키다시 느낌이다. 그렇죠. 이게 더 큰 게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거 그냥 스키다시 느낌이 들 정도로 메인 메뉴가 아니었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메인 메뉴 맨 뒤에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스키다시였던 거고. 그러니까 메인 메뉴는 뭐였냐면 결국 GPT-S라는 게 나온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럼 GPT-S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챗GPT는 되게 범용적인 친구거든요. 인공지능을 하긴 하는데 되게 범용적이라는 건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있는 챗봇이고, 그러니까 이우성님 같은 이우성님의 모든 글을 읽고 이우성님의 모든 어떤 정보와 경험을 갖고 있는 어떤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죠? 특히 구독자분들께서는 더 그런 분들과 더 교수님도 원하십니까? 아무튼 네, 대화를 나누고 네. 싶을 수 있을 거고 사실 많이 나왔던 서비스가 약간 그런 식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을 학습한 GPT 그렇죠. 이런 거죠. 네, 버핏 GPT라든가 그러니까 범용적인 게 나오다 보니까 스타트업들 전략이 뭐였냐면 우리는 범용적인 거 안 만들고 조금 특이한 것들을 만들겠다. 이걸 이제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는 파인 튜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자동차 튜닝이라는 게 차가 그냥 나왔어. 출시가 됐어. 어떤 차가. 튜닝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뭘 하냐. 예를 들면 뭐 바퀴를 더 큰 걸로 바꾼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특수하게 기능을 넣잖아요. 뭐 헤드라이트를 뭐 더 키운다거나 뭐 엔진을 바꿔. 네. 뭐 그런 식의 이제 고치는 것처럼 챗GPT는 일반적인 기능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기능 말고 다른 인풋 데이터들을 더 주입시켜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네프콘 이호석 아카데미 네프콘에 써 있는 글들을 다 넣는 거야. 너 이제 이거 읽고 이 글들을 너가 다음에 답할 때 더 우선순위를 높여서 답을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뭐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 정신과 의사나 뭐 심리 치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막 어떤 책을 몇 권 썼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책을 다 읽히면은 상담하러 온 사람이 있는 거죠. 막 어떤 사람이 나 너무 인생이 막 삶이 힘들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마치 실제로 그 사람 만난 것처럼 되는. 그러니까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워렌 버핏 같은 GPT를 만들어서 워렌 버핏이 나한테 투자 상담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우리가 투자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생활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나보다 좀 더 많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세무 상담도 그렇고 맞아요. 법률 상담도 그렇고 어디 아플 때도 그렇고 전부 다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우리 병원을 가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나 좀 감기가 걸렸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가능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던 게 그런 소위 말해서 나만의 챗봇을 만드는 그런 파인 튜닝 기능들을 이제 최근에 이제 개발자 이거는 개발자만이 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 파인 튜닝 한다는 것 자체가 인풋을 막 원래 있었던 그런 그 벡터 정보 안에다가 막 새로운 걸 집어넣어야 돼서 원래는 이제 개발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개발 지식이 없어도 너무 손쉽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어느 정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개발이 없어도 코딩을 안 해도 한다고 이제 영상에서 소개해 주시긴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쉽냐면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쓴 책과 제 유튜브 대본만 준비되어 있다면 3분 내로 김단태 챗봇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3분 내로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를 업로드하고 조금 뭐 학습하는데 약간 시간은 걸리겠지만 제가 쓰는 시간은 3분일 것 같아요. 드래그해서 업로드하고 제가 얘기했던 거 그냥 업로드하고 너는 뭐 주식 투자와 관련된 거를 이야기해주는 상담하는 그러니까 이제 역할을 부여를 하고 인풋만 딱 넣어주면 그냥 학습이 꽤 높은 수준으로 되는,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지인들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자기가 며칠, 몇 달 끙끙대서 만들었던 챗봇보다 최근에 이게 공개가 돼서 사람들이 쓸 수 있거든요. 오픈 AI가 공개한 GPTs 이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해봤더니 성능이 더 좋아. 내가 몇 달 동안 끙끙댄 것보다. 난 지금까지 뭘 한 거지? 현타 온다.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해요. 이게 우리가 GPT 처음 나오고 미드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 그려주는 거.
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그 글귀가 이제 그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아, 나는 이제 굉장한 무력감을 느낀다라는 굉장히 그 마음을 울리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느끼는 그 심정이, 야, 이게 점점 확산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디까지 갈리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림 그리는 분이 무력감을 느끼는 것처럼 지금 인공지능 이것들을 튜닝했던 아니면 이제 LLM 앱이라고 하는데 ChatGPT랑 계속 뭔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그 서비스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지시를 자연어로 하면 되네. 코딩을 할 필요가 없고 영어로 혹은 한국말로 자연어로 얘한테 어떤 식으로 나는 너한테 원해라고 하면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야. 마치 나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림 그린 사람이 무력감을 느끼는 것처럼 개발자들이 무력감을 좀 요즘 느끼고 있는 요즘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타 온다는 게 딱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던 거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정말 피땀 흘려서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다른 누군가가 만든 게 나보다 훨씬 더 잘해. 네. 그래서 내가 그 노력이 물거품이 돼버리는 것 같은 그 느낌. 이게 이제 그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강력한 GPTS라고 해야 되나? 네, GPTS. 어쨌든. 네. 근데 요거는 그럼 앞으로 단테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누구나 챗봇을 만들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얹혀서 GPT 스토어를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만드는 걸로 끝나는 건 아무 의미가 사실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의미가 없진 않지만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만드는 거에 더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선보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아이폰으로 제가 비유를 하면 아이폰 앱을 제가 뚝딱뚝딱 만들었어요. 네. 그럼 앱 만들어서 나 혼자 쓰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거를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업로드를 해야 많은 대중이 손쉽게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개발 도구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그거를 GPT 스토어라는 곳에 내가 직접 업로드를 해서 많은 대중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오픈 AI에서 공개를 했어요. GPT 스토어는 이제 11월 내로 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출시가 되면 비개발자도 손쉽게 나만의 챗봇을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챗봇을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거는 사실 좀 업계분들이 좀 더 공감할 얘기긴 한데 어떤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대중에게 공개하는 작업 자체가 과정 자체가 사실 상당히 고되고 그쵸.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앱을 개발하는 것 자체도 난이도가 되게 높은 데다가 여기를 이제 서버를 돌리려고 하면 뒷단에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뭐 클라우드 업체와 계약을 해서 클라우드 업체 뭐 계정도 만들고 뭐 해가지고 나는 어떤 컴퓨터를 뭐 쓸 거야. 그쵸, 어떤 컴퓨터를 띄울 거야. 뭐 가상 컴퓨터긴 한데 그 컴퓨터를 뭐 켜. 그 컴퓨터를 막 OS 세팅을 해. 거기서 뭐 웹서버를 돌리고 뭐 이렇게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그 위에 돌리게 웹서버를 돌린 다음에 내 프로그램을 돌리게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요거까지도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GPT 스토어가 나오면 대신에 돈을 벌면 우리랑 수익을 공유하자. 레베뉴 쉐어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돈 내고 유료 사람들한테 돈 받는 서비스 만들어라. 대신에 세금은 우리한테 내. 이거죠. 지금 오픈 AI의 전략이.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저희 딸 아이랑 쓴 책에 이렇게 써놨거든요. 경제라는 것은 돈을 받고 파는 순간부터 경제고 돈 받지 않고 주고받는 거래는 경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 거래는 모든 거래는 대부분 다 시장에서 스토어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GPT 스토어는 GPT를 파는 시장인 거지. 맞아요. 시장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시장 안에 뭐가 팔리냐면은 사과, 배 팔리는 게 아니고 GPT들이 팔리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예요. 챗봇을 파는 시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GPT들이 어떤 GPT여야지 더 많이 팔릴까? 이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어떤 GPT를 많이 쓸까? 어떤 GPT를 많이 쓸까요? 이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일단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그런 기본적인 어떤 상담과 관련된 거. 상담. 네, 원래 상담과 그죠? 아니면은 튜터. 그러니까 튜터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과외교사 같은 거죠. 그렇죠. 과외교사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뭐 초등학교 수학 선생님.
중학교 수학 선생님,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과외 많이 그쵸. 이제 그 공부하시는 학생들 뭐 과외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시잖아요. 근데 뭐 초등학교 수학에만 특화된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설명을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겠죠. 그런 식으로 뭐 소위 말해 파인 튜닝을 해놨을 거예요. 일단 가장 어쨌든 1차적으로 생각나는 건 다 교육이에요. 그래서 뭐 회사에 입사했어. 네. 그러면 사수봇이 있는 거지. 아하. 대기업은 어떤 프로토콜들이 쫙 있잖아요. 그쵸. 그 대기업 입사를 하면은 그 대기업 안에서만 쓰는 인트라넷들이 있고 사내 메신저도 있을 거고 사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살 거야. 그럼 품위를 어떻게 뭐 결제 이런 걸 막 올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툴 쓰는 거를 다 학습을 시켜놔요. 그거를 그 모든 거를 다 챗봇한테 학습을 시켜놓으면 처음에 신입사원이 입사했을 때 대기업 입장에서는 원래는 한 명 사수가 붙어서 데리고 다니면서 뭐 물론 사람들을 인사시켜주는 거야 뭐 인공지능이 못하겠지만 적어도 사내에 관련된 툴을 쓰는 것들은 다 설명해 줄 수가 있겠죠. 컴퓨터로 하는 것들은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말하는 거와 관련된 것들 네. 알려주고 그래서 아까 뭐 상담 같은 거 정신상담 같은 것도 당연히 심리치료나 정신상담도 해당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가장 큰 것 같고요. 또 하나 저도 이제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쪽으로 가장 사실 잘하고 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캐릭터.ai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스타트업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스타트업 중에 하나인데 캐릭터.ai라는 회사가 뭐를 하는 회사냐면 유명인들 컨셉의 챗봇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트를 들어가면 일론 머스크 챗봇이 있어요. 아하. 뭐 아니면은 뭐 샘 알트만 챗봇이 있어. 우리는 그런데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무슨 어떤 드라마 주인공 어떤 애니메이션 주인공 되게 유명한 뭐 최근에 뭐 드라마가 뭐 무빙 뭐가 드라마 인기가 있었지 어쨌든 뭐 무빙의 무빙 그 주인공 뭐 무빙 주인공 챗봇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은 그 친구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아하. 저는 처음에 이거를 사람들이 왜 쓰나 그랬는데 엄청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저는 안 쓰는데 네. 그거를 그렇게들 많이 쓴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서라도 뭔가 대화를 다 나눠보고 싶은가 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랑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거야. 그 아인슈타인 봇도 있어요. 거기 챗봇이. 진짜 아인슈타인처럼 얘기한다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 흥미 삼아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서비스들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거꾸로는 이제 이런 스타트업의 대학살이기도 하죠. 네, 지금 이걸 만들려고 했던. 지금 캐릭터.ai 같은 데가 제일 애매해졌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 챗봇 이제 저도 그냥 손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누구든지 만들 수 있어 버리니까. 그렇죠. 만드는 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만드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더 많이 그 아까 말씀하셨던 GPT 스토어에서 그 순위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유명한 GPT를 팔고 있는지 그쵸. 이게 되게 중요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GPT 스토어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정확하게 대응되는 게 앱스토어. 앱스토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iOS에서 그동안 봤던 그 앱스토어랑 똑같이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앱을 만들어서 팔았다면 이제는 GPT를 만들어서 파는 세상이 될 거고 이게 이제 어떻게 많이 팔리는 걸 누가 만드냐 이런 걸 이제 지금부터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이제 출시했던 게 제가 지금 공개했던 게 첫 번째 스키다시였던 GPT-4 터보가 있었고 네. 두 번째 GPT스가 있었다고 네, 했죠. 이게 메인 디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공개한 게 이제 어시스턴트 APIs라는 걸 공개했는데 아하. 요거는 아주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제가 지금 개발 회사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에 GPT의 기능들을 손쉽게 갖다 붙일 수 있게 해놨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에서 현재 어떤 서비스를 돌리고 있는데 네. 여기서 뭐 우리 회사와 관련된 상담봇 이런 거 많이 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여행 회사를 하고 있어요. 뭐 아니면 제가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어. 에어비앤비 무슨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고객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뭐 몇 월 며칠에 결제를 했는데 이게 결제가 잘 된 건지 확인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상담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대답하기 위한 챗봇을 만드는 게 너무 쉬워졌다는 거죠. 제가 뭐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뭐 숙박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럼 이제 챗봇이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항공권 정보 좀 주실래요? 그러면 항공권 그냥 PDF 파일을 예를 들면 그냥 보내. 사람은 이제 눌러서 열어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챗봇들은 그런 거를 열어보지 못했잖아요. PDF를 보낸다고 해서 딱히 챗봇이 그쵸. 뭔가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챗GPT 같은 경우는 내부 기능 중에 PDF를 열어서 읽어보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공권을 받으면 그 PDF를 까서
너 언제 정보? 어디에 도착하는구나. 너 언제 도착하는구나. 이렇게 다시 문장으로 바꿔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까? 날 거꾸로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은 너는 몇 월 며칠 날 도착하니까 몇 월 며칠 여기에 숙박하면 되겠네. 이런 거를 막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 서비스들을 되게 손쉽게 만들 수가 자체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GPT가 원래 만들어놨던 그런 기능들의 일부를 그냥 제가 편히 갖다 쓸 수 있다. 원래 기존에도 비슷한 게 있긴 했었는데 더 그거를 세분화해서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 많은 기능을 더 세분화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GPT의 기능을 쓰고 싶으면 우리한테 와서 다 써, 너네들. 하나의 방향은 GPT 쓰는 중앙화해서 여기서 니네들이 그냥 다 갖다 써. 대신에 다 편하게 해줄게. 여기서 하면은 스토어도 할 수 있고 뭐 서버 호스팅 이런 것도 우리가 다 해줄게. 여기 와서 해. 이게 하나의 축이고 어시스턴트 API는 니네가 원래 하고 있는 거에도 다 갖다 써. 완전 양극단된 전략이죠. 그러네요. 네. 두 가지를 다르도 두 가지를 다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다 하겠다는 건데 우리 GPT-4는 이제 터보가 됐어. 훨씬 더 강력한 게 됐으니까. 강력하게 써. 이 얘기를 들으면 저는 이제 이거 따라갈 수가 있을까?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반년 만에 나온 거잖아요. 또 GPT 뭐 처음에 우리가 GPT에 환호했을 때에 비해서 연초에 나왔으니까 거의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런 정도의 업그레이드가 나온 건데 처음 떠올랐던 게 이제 금속 활자 막 이런 거 생각났거든요. 그러니까 금속 활자도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긴 해도 이 금속 활자라는 게 나와서 글이라는 것이 나오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금속 활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이 GPT도 어마어마하게 확산될 것 같아요. 게다가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 코딩을 못하는 사람조차도 확산될 수 있다 보니까 이것이 만들어내는 경제적인 효과는 이게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이건 먼 이야기고 당장으로 이제 돌아와 보면 이제 이걸 만드는 회사들, 우리 이제 투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클라우드에서도 성과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네, 이번 분기 실적 발표 때 보면 클라우드를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세 개의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다음에 아마존 이렇게 세 개의 회사가 클라우드 관련된 점유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번 분기 실적 때 가장 성과가 좋았던 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인 애저가 가장 성과가 좋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말이 되는 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지분을 49%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 업체와 클라우드 기술과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이 테크 업계가 둘이 너무 궁합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저의 성과는 어떻게 보면 챗GPT 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던 GPT 스토어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GPT 스토어도 결국 서버가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돌아가는 서버를 오픈 AI가 뭐 아마존한테 가서 서버를 빌려오겠어요, 클라우드를 빌려오겠어요, 뭐 구글한테 가서 빌려오겠어요.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가서 빌려오겠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앞날이 더 밝아 보일 수밖에 없는. 이거 서버 돌리면 뒷단에서 다 마이크로소프트라니까요. 원천 기술은 오픈 AI일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하드웨어 돌아가고 서버 돌아가고 네트워크 로드 밸런싱하고 막 이런 뒷단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다 마이크로소프트를 할 수밖에 없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빅테크 업계들이 원천 기술을 가진 회사들에 너무나도 투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서로 윈윈이야 사실 이걸 투자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사실 이게 제가 알기로도 오픈 AI도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할 때 애초에 돈을 얼마를 주고 일부 금액은 클라우드에 크레딧으로 줬어요. 클라우드 크레딧이라는 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때 돈처럼 쓸 수 있는 거. 100억 원이다라고 하면 애저 클라우드를 100억 원어치 쓸 수 있는 사이버 머니를 준 거죠. 크레딧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원가만 사실. 주면 되는 거니까. 사실 나는 100억을 쓴다고 하지만 사실 원가만 생각하면 한 70억 쓰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출판사에서
뭐 이게 좀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선물 100권을 해줘. 근데 사실은 그 100권이 원가가 뭐 2만 원씩 해가지고 2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거 책 만드는 데는 그 정도는 안 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용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도 원래 정가로 하면 야 이거 이만큼인데 써 이렇게 종이로 줬지만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그 정도까지 부담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여기서 클라우드 하나 저기서 클라우드 하나 똑같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당연히 주는 거는 고맙죠. 그래서 그렇죠. 구글도 뭐 투자한 데가 뭐 엔트로픽이라는 회사 투자했었는데 거기도 똑같은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는 돈으로 주고 일부는 클라우드 크레딧을 준 거죠. 어쨌든 계속 이런 그 원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과 빅테크 업계 간의 이제 합종 연행이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배라고 저도 보고 네. 그거를 시장이 모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신고가. 그러니까 이 와중에 신고가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 신고가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잘했고 그 투자의 성과가 계속 보이니까 그게 또 실적에서 보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다만 이제 뭐 여전히 저는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 또 구글이 선 보이는 것도 봐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구글이 지금 이제 또 저도 이제 그냥 지인 피셜 그냥 구글에 있는 지인 피셜에 따르면 이를 갈고 있다. 구글이 지금 완전 이 갈고 있다. 그래서 물론 바드가 나오긴 했지만 근데 바드는 사실 뭐 써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약간 급하게 만든 감이 좀 있어요. 근데 구글도 원천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구글이 원천 데이터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GPT와 관련된 논문 초창기 저자들 물론 다 퇴사하긴 했지만 원래 구글에 있던 사람들이잖아 사실. 그러니까 원천 기술이 어쨌든 구글이 없는 게 아니고 텍스트 데이터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겠어요? 구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구글도 어마어마한 거를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재민이라고 해서 뭐 계속 뭐가 새로운 또 챗GPT 같은 게 나온다라는 썰이 맞아요. 바드 말고 또 나온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계속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한 뭐 그 출시 일정이 나온 건 아닌데 구글도 뭐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나쁠 건 없는데 다만 이런 느낌은 받았어요. 이번에 발표를 보면서 오픈 AI가 몇 발자국 앞서 있긴 하구나 확실하게. 그러니까 구글이 바드 발표한 거와 바드도 한참 전에 어떻게 보면 발표한 거고. 근데 훨씬 더 진보된 것들을 지금 계속 뭔가 남들이 요 정도 와 있을 때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3-4발자국 더 앞에 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직은 그런 격차를 기술 격차를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의 격차, 인공지능 이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와 고민이 좀 많이 느껴지는 발표였어요.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GPT 스토어를 이제 그러니까 시장을 엽니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서 이제 고민을 어디까지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야 어떤 GPT는 팔게 해주고 어떤 GPT는 못 팔게 한다든지 뭐 이런 규정들도 있어야 되고 내부적으로 이게 정해놓은 질서들이 이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게 제일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것까지 했다는 얘기잖아 어쨌든. 네, 어느 정도 나중에 바꿔가겠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안전과 관련된 이슈가 좀 언제나 보안, 많아요. 그쵸, 네, 보안과 안전. 그러니까 여기서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안전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추상화해서 표현한 거긴 한데 예를 들면 뭐 인종차별적인 챗봇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어떤 뭐 나치즘 약간 어떤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챗봇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막으려고 노력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GPT스가 나와도 그 커스터마이즈된 자신만의 챗봇을 만들어도 우리가 그런 세이프티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는 게 내부적으로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미 고민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들의 발표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언제 고민하겠어. 일단 만들어라고 하겠지. 근데 여기는 지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지까지 고민해서 그 부분까지 뭐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니까 확실히 앞서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애저 얘기도 했었고 구글의 이를 갈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제 다른 빅테크 회사들은 혹시 뭐 업데이트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아마존이든 애플이든. 아마존이 일단은 또 어마어마한 뭐 그 언어 모델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썰만 지금 막 다 있긴 한데 뭐 아마존도 아시겠지만 이제 아마존 스타일은 다 준비되면 이제 빵 터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루머는 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존에 원래도 제프 베조스가 항상 그런 식이었는데 준비되지 않은 걸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언론에 흘리기보다는 딱 준비가 되면
빵 하고 나오는 거라서 그게 이제 아마존 썰이 하나 돌고 있는 게 있고 그 외에는 뭐 두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사실 메타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생태계를 좀 지배해 보겠다? 약간 요런 전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해서 근데 이게 방향이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한 이번에 발표 보기 전까지는 메타 전략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수많은 챗봇들이 그 메타에서 만든 라마 기반으로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그건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돼 있고, 그러니까 오픈 소스로 공개됐다는 건 이제 내가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가 있다는 건데 사실 내가 마음대로 뜯어 고치려면 개발자밖에 못 하거든요. 그렇죠. 일반인은 그거를 이제 뜯어 고치는 건 좀 많이 이제 어려워요. 근데 이제 아예 그 GPT는 그런 거 모르겠고 오픈소스 그런 거 모르겠고 이거 개발하는 사람이 쉽게 개발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잖아. 비개발자도 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네들이 자연어로 그냥 명령을 내려. 뭘 코딩을 하니? 그쵸. 그리고 어떤 텍스트 봐야 되는지 그냥 텍스트 파일 드래그 앤 드롭해. 뭘 코딩을 해? 뭘 오픈소스야. 그리고 약간 메타한테 약간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파이썬으로 하는 게 아니고 파이썬은 이제 끝났고 이제 베스트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잉글리시야. 잉글리시야. 자연어야 이제. 미쳤다. 자연어 개발의 시대가 왔는데 너네들은 아직도 미쳤어. 지금 옛날 사람들 같이 파이썬 하고 있니? 약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픈 AI.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죠. 어쨌든 지난번에 단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도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기계어를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기계가 이미 한국말, 그러니까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해 버렸는데 뭐 GPT 통해서. 그쵸. 근데 뭐하러 그 기계어에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개발자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기계어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노력들이 아까 초반에 갑자기 물거품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 받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야, 오늘 정말 말 그대로 단태님이 이렇게 흥분하면서 얘기한 이유가 있다라는 걸 저도 들으면서 많이 느꼈는데 테크 업계가 완전히 지각 변동을 했다. 이게 그래서 아마 단태님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개발자분들이나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느꼈던 소감 같은 걸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이제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표현인데 스타트업들이 대학살됐다. 학살됐다라는 게 원래 그들이 준비하던 서비스들을 다 오픈AI가 만들어버려서 우리 이제 장사 접어야 된다. 현타 온다. 우리 이제 뭐 하지? 그냥 갑자기 스타트업들 다 지금 단체 멘붕을 하고 있고요. 약간 묵념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방향을 설정하고 갈 때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무슨 계속 이렇게 이 판 자체가 계속 바뀌어버리니까 판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할 때인 것 같아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움직이지 말란 얘기야. 지금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관찰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연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변했는데 할 줄 안다고 해서 움직이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마 막말로 페이스북에서 만든 그 오픈소스 라마 갖고 파인튜닝해서 챗봇 만들던 사람들은 6개월 동안 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심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 6개월 동안 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 더 좋은 걸 오픈AI가 만들어버렸거든. 그러니까. 근데 또 더 좋은 게 구글이 만들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나올 수도 있잖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6개월 뒤에 오픈AI가 지금 했던 판을 다 갈아 엎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세게 지르는 건 너무너무 불편한 상황인 것 같고. 점점 어쨌든 그렇게 보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거 너무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선택은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인 것 같고 빅테크들이지 않을까. 빅테크들인 것 같아요. 가장 무난한 선택은. 아니면은 좀 뭔가 이런 아이디어로 한번 골라보면 좋겠다라는 정도는 있어요. 뭔가 치고 나가는 걸 지금 먼저 선택하기는 애매한 것 같아요. AI를 가지고 뭔가를. 그게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분야라든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이제 어디로 적용될 수 있겠다. 아니면 사이저블한 뭔가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그쪽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고 일단 지금 나왔던 사례들이 막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가 될 것들이 아니라서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뭐 튜터라든가 그러니까 교육 이런 거는 각각의 기업들에 아주 조금씩 적용될 거지 이게 막 완전 다 메인으로 나와서 뭘 바꾸겠다는 것까지는 잘 안 보여서 근데 모든 기업들에 적용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 적용되면서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생산성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모든 기업들에 다 모든 적용되는. 기업들의 생산성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낮아지고 그래서 금리도 안 올리게 되고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그런 방향으로 관점에서는. 가면 베스트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그 샘 알트만이 초반에 발표하기를 이 챗GPT와 관련된 별도의 뭐 기업용 API를 쓰고 있는 고객이 포춘 500대 기업 중에 90%래요. 그렇구나. 네네. 그러니까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곳이 쓸 거냐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쓸 거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다 쓴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뭐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빅테크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인프라 말고는 다 쓸 거거든요. 그렇죠. 인공지능. 지식 노동자들은 다 쓸 거거든요. 특히 어디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오히려 애매한 거죠. 네. 전반적으로 좋아져가지고 아무튼 뭐 내년 시장에 아무튼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크로를 보는 입장이지만 AI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것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뭐 완전히 바뀌어져요. 파월도 생각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잘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은데 단태님이랑 오늘 얘기하면서 생각이 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또 들으시면서 멘붕에 빠지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변화들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냥 네. 한 명의 어떤 관객으로서 되게 신난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이게 한 개인이 정말 이제 어떤 기술이 없어도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들고, 네. 재미도 있는데 고민도 좀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좋은 감정과 걱정되는 감정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